자, 오늘의 주제는요. 파트너가 이제 관심이 생겼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막 관심 생겼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하면 싸그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파트너, 관심자가 생겼을 때 냄비형인가 뚝배기형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막 갑자기 냄비형은 뭐냐면 애터의 비전을 쫙 봐가지고 막 다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는 빨리 알았는데 내가 전달하는 사람들이 빨리 못 알아들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하 호호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의리가 상한다든지 화가 나니까 자꾸 막 싸워.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받아서 본인도 들어가요. 근데 그 파트너가 나와서 막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했는데 요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동반자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냄비형들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풀로 대기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주변에 빨리 사람을 소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누군가가 나오면 그 냄비형들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꾸역꾸역 열심히 하면 결국 또 다시 돌아온다. 아시겠죠? 그리고 뚝배기 형들은 어떨까요? 뚝배기 형들은요, 찾아가도 너나 해, 너나 써, 난 됐어,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난 물건만 쓸게 하면서 계속 거절을 해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진짜 길게는 9년도 기다렸던 분도 있어요. 어제 권영식 총장님 종로 강의 들어보셨죠? 한 줄이 완전 터졌고 그분이 총장이 됐는데도 뭐라 그래요? 한 번 예전에 초창기 때 한 번만 와달라고 세미나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한 번 가고 나서 다 계속 안 왔대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다 했죠. 죽였다는 게 뭐예요? 코드 죽였다는 걸 안 살렸대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정말 자기를 위한 건데 한 번 갔잖아. 그러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코드를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저희 위에 있던 그 스폰서는 9년 만에 나와셨던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9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국장이 몇 명이에요? 한 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냄비형도 있고 뚝배기형도 있는데 이 뚝배기형들의 장점은 뭘까요?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지만 장점은 이 스폰서의 마음을 알아요. 거절을 받았을 때. 우리 스폰서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잘 버틴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냄비형과 떡볶이형을 잘 이렇게 맞게끔 케어를 하시면 된다. 절대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본인 사업이에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고 자꾸 뭐라고 하고 내 열정을 그 사람한테 너무 어필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여유롭게 하셔라.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파트너가 갑자기 스폰서, 호일러 법칙을 써가지고 내 파트너가 나를 보고는 사업을 안 했는데 갑자기 스폰서의 비전 설명을 듣고 스폰서의 이제 모습을 보니까 막 뚜껑이 날아가서 막 가입도 시키고 물건도 사고 세미나도 몇 번 탔어.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태생의 갈등 구조잖아요, 이 두 줄은. 근데 특히나 이 직계는요, 항상 갈등이에요, 항상.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랑 송영빈 총장님이 제일 많이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총장님이 제일 많이 부딪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제일 싸워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 최낙준 단장님이나 김영수 단장님이나 뭐 이jo희 국장님이나 곽세공 국장님은 아예 내가 연락도 안 하는데도 내가 불만이 없는데 왜 제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도와준 송영빈 총장한테 내가 왜 제일 불만이 많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사람인지라 부딪히면 화가 나요. 저도 뭐 짜증날 때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태생의 갈등 구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 자주 만나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잘 따라요. 근데 내가 못 도와줄 것 같으면요. 안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못 도와주니까. 못 도와주는데 자꾸 부딪히면요.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해라. 각자 밑에서 계속 꾸역꾸역 하다 보면 맞는 스폰서랑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줬어.
그런데 부딪히면 열받아 안 받아요? 또 부딪혀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아예 각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비웠죠. 아, 그래. 내가 제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도 송혜교 총장님인데. 아, 그래. 그 집만 써도 좋다. 이러면서 그냥 나 혼자 해요, 알아서. 그리고 더 위에 있는 스폰서랑 일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직계는 고만고만해요, 여러분. 수당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래도 있을 그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니까 이게 착 넘어도 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면. 그러니까 항상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파트너가 좀 관심이 생겼다고 스폰서의 말은 듣는데 내 말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비슷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월등하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 따르지만 이제 막 나와서 나도 잘 몰라. 그러면 이 파트너가 어느 정도 세미나도 타고 물건도 써보고 직접 주문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이러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실력을. 그러면 어느 순간 무시를 해요. 그러면 그게 기분 나빠서 또 갈등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섬기셔야 돼요. 그냥 위에 스폰서가 파트너가 막 움직였다. 그럼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있는 존재만으로도 계속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밑에 계속 찾아내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분이 예를 들어 이 막 적극적인 사람이 이제 좀 관심이 생겨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 이때 또 주의사항이 뭐냐면 큰 스폰서를 붙였을 때 약속이 뻐그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다 보면. 왜? 나는 간절하고 나는 알아. 대단한 스폰서들이 막 만나면 진짜 어렵고 진짜 만나기 힘들고 그 시간을 냈다는 게 어려운 걸 알지만 내 파트너, 어설프게 안 파트너는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 해도 자기가 돈을 그렇게 벌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펑크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스폰서님이 어렵게 너를 위해서 내준 시간인데 왜 이걸 펑크를 내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 스폰서들은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다음에 꼭 시간 내줘 이러고 끝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왜 이 시간을 이 중요한 시간을 왜 너 때문에 만든다는데 왜 펑크 내냐 이러면요. 왜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아직 시스템도 타고 주문도 하고 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또 왜 튕겨 나갈까요? 그 밑에 뭔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뭔가가 막 미친 사람, 막 열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직 밑에 뭐가 없는데 나 혼자 지금 멤버십을 달고 있고 주문하고 있고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 내 밑에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돼버리면 뻐그러질 수도 있고 튕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밑에 뭐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그 사람이 약속을 큰 스폰서를 만나든 뭐 이렇게 중요한 미팅이 펑크가 나도 그분한테 이렇게 왜 펑크를 내냐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를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스폰서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폰서는요 당연히 거절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아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나는 막 너무 소중하고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 파트너가 못 따라올 때. 그리고 막 여기에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아파. 남편이 아파서 나는 요 자리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막 직급자도 아니고 이제 막 세미나 타고 이제 막 해보려고 멤버십 달고 맞춰먹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제 30만 포인트 하는 사람도 여러분 튕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본부장도요 그만둬요. 근데 이제 30만 맞추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럴 때 또 문제가 뭐냐면 요 사람이 딱 들어갈 때 이 사람이 힘이 빠지면 동반자살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애터미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동반자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가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반자살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야 사람을 되게 무지 잘 땡기는데 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본인의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 비전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나 이거 안 하면 되지 뭐. 뭐 이거 돈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칼자루를 잡을 때까지는 노예의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손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처럼 정말 노예가 아니지만 그렇게 섬기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 정말 우리 스폰서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하면서 애터미 일을 하면서 소개를 해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나왔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금 막 세미나도 좀 몇 번 타기 시작했고 맞춰먹기도 시작했고 주문 마트 체인지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입도 막 시켜. 이럴 때 여러분 더 이 사람의 펌프를 질러가지고 파일업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좀 얼추 제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 소개를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다 만나주면서 당신 밑에다가 가입하면서 같이 관리해 드릴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나한테 붙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신이 나서 해요. 그리고 스폰서의 고마움을 알아서 나중에 스폰서님 제가 밥 살게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리더십? 와, 저 사람한테 하면 모든 게 잘 되네? 아,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 이런 마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막 그 열정적인 파트너 사장님 밑에 또 열정이 이제 관심이 확 생긴 강남 여자가 강남에 사는 40대 분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강남 동네가 이제 부자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에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메이가 처음에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어디부터 공략을 했을까요? 강남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아메이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도 자기 언니가 자기 친언니는 아니지만 친한 언니가 그 10년을 했고요. 아메이에서. 그리고 에메랄드인가 무슨 직급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아메이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그 비타민 C를 구매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파트너 사장님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제 애터미를 얘기를 했더니 애터미가 쉬워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저랑 연결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알아듣더니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질문이 많아졌을 때 누구도 이제 독일의 친구도 있고요. 뭐 저기 엄마는 한의사고요. 언니도 한의사고요. 막 그 명단들이 줄줄줄 남편은 또 적극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40대죠. 그랬을 때 만약에 40대라고 했었으면 이 사람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면요. 그거 오산이에요, 여러분.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50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뭔가가 이제 재밌어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더 그 밑에 이 사람이 열정적이게 생기려면 그 밑에 누군가를 찾아줘야 이 사람이 막 미쳐서 한단 말이에요.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그 중간쯤에 뭘 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밑에 있는 사람 남편, 언니, 엄마, 친구 다 만나줄 테니까 저한테 붙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움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신나서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고마워서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제가 밥 살게요. 자연스럽게 고마워서 밥을 사게 되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산다 그러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내가 스폰서니까 파트너가 나한테 내가 만나는 걸로 당신이 사세요. 막 이런 식으로도 갈등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또 스폰서가 사야 된다고 파트너가 그렇게 하는 것도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되려면 서로 서로가 뭔가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뭔가 그 사람의 끌어당김이 딱 있어야 돼요. 그 마력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멤버십이 쭉쭉쭉쭉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애터미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100세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왜 100세 인생 제가 요즘에 와 진짜 나 느꼈던 게 그래도 80세는 좀 연세가 있어서 좀 힘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산하에 80세가 계세요. 그 어르신이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본인의 꿈은 세계 일주를 다 하는 건데 그 꿈을 이뤘대요. 근데 사모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자녀분들은 다 해외로 다 이민 가가지고 잘 살고 있고 본인은 연금이 400씩 나와요. 그럼 80세에 400씩 나오면 할 게 없죠. 쓸 게 없잖아요. 89세래요. 89세예요? 야, 근데 이 말이요.
정말 발음이 너무너무 정확하신데 애터미에 재미를 붙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그 체질이래, 체질. 그러면서 뭐랄까요? 사람을 가입시키고 해모임 매출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모임 매출의 연결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며느리예요, 며느리. 근데 며느리가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래서 뉴질랜드의 그 한의사가 한국의 시아버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89세면요, 여러분 사실 아유 뭐 할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고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머리가 정신이 맑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도 계속 가르쳐달라고 또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사업 설명 좀 해달라 그런데요.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과 일을 하면요.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이 손가락이 빨빨빨 움직여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여러 번 가르쳐도 잘 안 돼요. 특히 고객센터에 전화를 할 때 그게 참 곤란해요. 왜냐면 제가 옆에 없는데 어르신들끼리만 뭉쳐 있으면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가입이 안 된대. 왜 안 될까 했더니 어딘가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미동의 매출 탈퇴를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1544-8580에 전화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그러면 이래요 어르신이. 그러면 그 와서 나중에 만나서 하면 여러분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나서 해모임을 사겠다는 사람인데 빨리 가입시켜서 그 아이디에다 넣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러분 이 방법 되게 좋아요. 나는 다른 데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헷갈릴 수도 있거든. 나는 여기 있는데 그 상대방, 그 어르신 두 분이 같이 있어. 그러면 핸드폰을 두 개를 준비하세요. 두 대를. 그러면 한 대는 저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대는 나랑 통화를 하고 한 대는 그 미동인 매출 탈퇴나 고객센터에다가 뭐 반품이나 뭐 이런 응답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그 본인 그 탈퇴나 아니면 그 주문 고객 반품 이런 건이 있을 때 그 어르신 폰으로 본사 그러니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전화번호로 전화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스피커폰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들려요. 본사랑 얘기하는 게. 그러면 본사가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스피커폰 할 때 나랑 연결했을 때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같이 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핸드폰 딱 대가지고 본사랑 저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저기 그 미동이 매출 탈퇴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본사가 알아들어. 그러면 그 어르신이 옆에서 뭐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제가 지금 통화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본사에서 통화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돼요. 근데 여러분 요런 방법도 있는데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똑똑한 어르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똑똑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번호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바빴는지 본사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그러니까 갑자기 2번 정도 대기 딱 하더니 다음에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이라는 건요.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본사에 또 전화를 했죠. 여러분 애터미가 사업에 그 내 파트너가 나한테 감동을 받으려면 그 밑에서 막 움직여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동 매출이 뜨고 멤버십이 내려갔을 때 저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해요. 근데 제가 이 밑에를 뭔가를 막 찾아주려고 어르신도 재미가 있어야지 계속 소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더 젊은 사람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 전화를 했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왜 이렇게 저도 오늘따라 이렇게 전화가 안 받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리액션이 필요해요. 리액션. 본사에서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면 들어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 전화가 안 돼요? 라고 시작을 했죠. 그때 본사가 고객님 죄송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르신 두 분이 지금 하려고 할 때 전화가 안 돼가지고 안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셨냐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요 이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갖고 저랑 같이 옆에 있지 않은데 죄송한데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80대인데 내랬지. 그랬더니 본사가 어떻게 돼요? 전화가 안 되니까 한번 해준다고 해갖고 오늘 직접 본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처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님, 그 1분 뒤에 전화 갈 거니까 잘 받으세요. 그랬더니 전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되려면 뭔가가 그 답답함, 그 사람이 다음에 했을 때 그 사람을 힘들게 모셔왔잖아요. 해머의 매출 올리게 하려고 자기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뻐그러지면 흥미를 잃을 수가 있어요. 흥미를 잃으면 다음에 없을 수가 있어요. 몇 번 딱 뻐그덕 뻐그덕 하면요. 또 뻐그덕 할 것 같은데. 올 때 하지 뭐. 이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처져요. 그래서 요럴 때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한 게 이런 뻐그러진 것도 다 수습을 잘해서 뒤처리 마무리를 잘 해주면요. 애터미 재미를 알아요. 그럼 나중에는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하에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관리 안 해요. 시켜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처리, 뒷마무리까지도 잘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재미를 갖고 나중에는 그 고마움을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르신이 막 재밌다고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아들한테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한의사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신이 나서 더 전달하고 하겠죠. 그래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밑불이에요, 밑불. 그 아래. 근데 저는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이게 뭐 되겠어? 또 시간 낭비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많아도 내가 열정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 역시 학식이 있는 분들이 뭔가가 배우고 싶고 막 재미를 붙이신 분들은 공부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보도에 좌우 보는 법까지 알아가지고 아버님 후원인 아세요? 그랬더니 거기 누구 있는데 그러면서 딱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착착착착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볼 줄 아니까 본인이 맞춰먹는 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가 부족하대 저기가 부족하대 그러니까 또 해모입을 막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더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며느리가 한의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때요? 해모인 그럼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또 서로서로.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한의사인데 이거 먹고 나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쫙쫙쫙쫙쫙쫙 팔려요. 근데 여러분 제품이요. 참 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있잖아요. 효과를 보니까 자꾸 재구매가 일어나는 게 우리 또 한 분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에서 왔을 때 그 싱가포르 분이 있어요. 근데 릴리라는 분이 부자예요. 부자다 보니까 맨날 그냥 여행 다니는 사람인데 여행 코스로 그냥 한국을 잠깐 왔다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여기는 타진 않고 그냥 잠깐 놀러 온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그냥 제품 체험만 하고 가셨었는데 제가 그때 첫 실수를 언어가 잘 모르다 보니까 짧게 팩 붙여주면서 회장님 강의 짧게 하는 거 좀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하필 회장님 강의 중에서도 사업 설명이 들어간 강의였나봐요. 영어로 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짧은 거 틀어주지 했더니 잘못 선택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애매하게 됐는데 이제 잘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제 팩 체험까지 해줬는데 제가 항상 첫 외국인 분들 그리고 애터미를 처음 써본 사람한테 전하는 제품이 저는 시카 크림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카 크림을 그때 오셔갖고 선물로 드렸었는데 몇 달 뒤에 그 파트너 사장님 연락이 온 거예요. 국장님 릴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제품이 정말 좋다고 본인이 준 거랑 제가 준 게 너무 효과가 좋다고 자발적인 재구매로 이제 아이디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줬고 8월 달에 이제 뉴질랜드로 오클랜드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뉴질랜드 리더분들이 또 그 케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에 반한 소비자들이 사업자가 되고 확실히 제품에 반한 사람들이 자발적인 재구매를 해요, 애터미는. 그러니까 감자 익었나 안 익었나 툭툭 찔러봤던 거예요. 그 세월이 조금 지났거든요. 한 몇 개월 됐어요. 근데 결국 그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재구매가 일어나죠. 그러면 또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일어날까요? 소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여러분 단숨에 빨리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텀을 두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좋은 사람들이 계속 소개를 해줄 때 더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파트너분이 소개를 하신 그 싱가포르 분이 막 제품이 효과를 본다 그러고 재구매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직급을 도전하시고 계신 분인데 더 신이 나셨어. 직급 도전하니까 시너지가 나셔가지고 제가 내년에는 오토 판매사가 돼 있겠죠?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뭔가의 관심과 뭔가 움직임의 이 조짐에 스폰서의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진짜 제품이 발이 달렸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안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이 밑에 뎁스를 타는 이유는 뭐다? 이 사람을 그 사업을 시키기 위한 이유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업을 시키고 싶은데 계속 이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사람을 만나지 말고 이 사람 소개받았을 때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랑 일을 해도 이 사람이 밑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계속 중독자가 되게끔 만들어라 이거예요. 포인트에서 어머 뭐야 회원이 또 늘었네? 뭐야 제품이 늘어났네? 지금 여러분 이 미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단순해요. 그 밑에 뭔가가 움직이고 하면요. 내가 한 노동보다 더 시너지가 나네? 내가 움직이는데 더 배가 가되네 할 때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파트너 한 사장님이 이 시스템의 맥을 한 번에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시스템을 타시더라고. 혼자 가요, 혼자. 그 대단하죠.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 했을 때 알아듣는 스폰서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밑에 관심 소비자들이 막 생기니까 필리핀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한인마트를 하시는 분도 한국에서 50만 원어치를 사갔었는데 또 필리핀에서 한 60만 원어치 지금 또 재구매가 일어났다고 저한테 막 신이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퍼지고 어디서 지금 누구 막 멤버십이 내려가고 막 신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막 좌우에서 막 매출이 뜨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멤버십이 내려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누군가가 하나가 딱 나왔을 때 이 한 사람의 밑에 하나라도 찾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라도 찾으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또 찾아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해주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양쪽을 해줄 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파트너가 스폰서의 고마움을 알아요. 한쪽만 해줄 때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몰라요. 아시겠죠? 근데 이 한쪽을 하는 거는 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 한쪽을 했는데 요 한 사람이 누군가가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케어해 줬을 때 내가 진정 돈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제 스폰서의 감사함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파트너를 도와줄 때는 소실적을 도와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의 데이터를 내 파트너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파트너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잘 해주셔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나부터 마트 체인지를 하고 내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신이 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이 나 있어야지 내 파트너도 나를 따라오면서 와 제가 뭐가 되나 보다. 무슨 사업이 잘 되나 보네. 이러면서 그 마력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나부터 듬뿍듬뿍 바르고 그리고 내가 마력 있게 얘기를 하셔라 이거예요. 근데 마력 있게 얘기는 하는데 애터미가 잘 된다는 비전 제시를 하고 내가 함께 도와줄게요 이렇게 나가야지. 여기 시스템 타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배우셔야 되고요. 이거 주문 직접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셔라 이거예요. 그거는 스스로가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가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괜찮은가요? 이럴 때 조금씩 조금씩 알려줘라 이거예요. 내가 너무 앞서가서 알려주면 어떻게 된다? 튕겨져 나간다. 아시겠죠? 너무 과하면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그리고 자, 다음은 여러분 아자몰이요. 이제 PB가 높은 것들이 생겼어요. 요번에 그 아자몰 보니까 침대가 이제 나왔는데요. 30만 포인트가 넘더라고요. 와, 이제 점점 어때요? 우리 사업자분들이 보통 아자몰 잘 전달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PB 났다고. 우리 보통 사업자분들은 포인트에 예민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포인트가 높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자몰에 보면 선택이 있더라고요. 내 포인트, 좌측 포인트, 우측 포인트 선택이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요. 직급을 도전을 유지가 계속 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직급과 상관없이 그냥 후원 수당만 맞춰먹는 사람이다 할 때는 그냥 본인 PB로 누적을 시키세요. 왜냐면 내 볼륨도 어쨌든 240만까지 우리 국장 임페리얼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볼륨을 어차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본인 걸로 누적을 시키는데 직급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은 소실적으로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디로 그 밑에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우측의 매출로 포함이 되는 거야. 요거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자모 이거 아이디어 좋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요번에 제가 큰 실수가 나올 뻔했어요. 그 3,000포인트 때문에 팀장도 유지가 안 되고 판매사도 유지가 안 될 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위 매출만 보게 되죠. 하위 매출만 보게 되니까 250, 250이면 되는 거잖아요. 소실적으로 250만 되면. 근데 저 다이어트 유지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안 뜨는 거야. 그리고 내 파트너도 자꾸 판매사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포인트가 다 맞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래서 본사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사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이 기계상 시스템이 전산이 2번 움직이니까 아마 하반기에 뜰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하반기란다. 그 6시 넘어서 다시 보시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제가 그냥 당연하고 그냥 하루가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딱 봤는데 어떻게 돼요? 다이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10만 포인트 때문에 판매사가 유지가 날아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트라우마가 이 3천 포인트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안 될 뻔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게 무슨 문제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자몰의 반품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애터미도 반품이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아직도 헷갈리는데 하위가 250이 떴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본사에서 아자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품권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파트너 사장님이 빨리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거 3,000포인트 반품했는데 혹시 이건가? 이래가지고 제가 빨리 수습을 저희가 했었는데 이런 밑에 하위가 떴는데 여러분 본사에서도 잘 모르고 이럴 때는요 계속 집요하게 본사에다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왜냐면 본사에다가 계속 집요하게 확인을 하면 본사도 헷갈렸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했을 때 처리를 해주는데 그냥 나 몰라라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본사에서도 수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사에서도 이상하다? 맞는데? 본인들도 헷갈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한참 있다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자몰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저희도 그 상황에서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 PB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우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빠졌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안 떴을 때는 전산에서 뭔가가 문제 있기보단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웬만하면 실수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됐다 그럴 때는 항상 바로바로 본사에 확인을 해주시고 스폰서한테 바로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수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전산 수당이 다 발생되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늦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3천만도 아니고 3,000포인트 때문에 판매라도 안 되고 팀장도 안 될 뻔했다니까요. 이 가슴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암에 있는 셀프 리더를 많이 만나면서 계속 자기네들이 이렇게 줄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어때요? 어렵죠? 그리고 본인들이 시스템을 막 만드는데 우리 애터미는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줄이고 계속 시스템에 많이 안 친 사람이 승자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요. 그 맥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1년 만에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저희 사나에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알아듣고 나서부터는 내 파트너가 이제 알아듣게 하니까 1년 늦어도 1년 반 만에 오토 판매사가 돼버리고 300만 포인트가 뜨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사나에 70대인데 1년 만에 이제는 거의 300만이 포인트가 거의 떠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말을 척 해도 착착착착 알아들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돈 되게 키워버리더라고요. 그거는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그 사람한테 집중해서 그 밑에를 계속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광기, 미쳐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밑에는 아직 미쳐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만 미쳐 있잖아요. 나만 미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버티셔야 돼요. 언제까지? 미친 사람 나올 때까지. 그럼 미친 사람이 나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뛰는 거예요. 둘이 뛰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넷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컨택하러 갈 때요. 막 어떤 모임에 가서 애터미 얘기할까요? 이런 사람들인데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10명 중에 예를 들어 10명이 있는데 5명 있다고 칩시다. 5명이 있는데 4명이 다 긍정적인데 요 한 명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갑자기 다 흐려져요. 그래서 항상 콜드 컨택이나 애터미를 처음 가입시키려고 그러고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할 때는요. 1대1로 하셔야 돼요. 1대1로 안 하고요. 뭔가 내가 시간 단축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지? 오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대1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들었죠? 그럼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당신이 소개한 사람들을 다 밑에서 관리해주고 해줄 테니까 사람만 붙여줘라 하면 그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를 만날 때 우리는 둘이고 그쪽이 하나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붙이는 속도가 이제 긍정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왔어. 그래서 애텀이 이제 같이 미쳐 있었어. 그럼 3명이죠. 그럼 3명이 또 가서 하나를 또 컨택해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명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바로 들어오면 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다음에 할 때 이제 어떻게 할까? 이 4명이 이제 다 붙여. 너 바보 아니야?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뭔가 강압적으로 해도 얼떨결에 알았어! 이러고 가입이 될 수도 있다.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근데 내가 한 명일 때, 야, 이 새끼야! 해줘라! 이렇게 되면, 야, 미쳤어, 최진아. 야, 피해. 다 피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편이 최소한 3-4명은 있어야 돼요. 딱 4명 정도 있어야지 딱 내 오른팔들이 있어야지 그 한 명이 욕을 해도 제가 또라이야. 야, 제가 시대의 흐름을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그 마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힘을 키울 때까지는 어떻게 알아? 참아라. 그리고 계속 그 한 사람을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계속 이익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재미있게 만들어서 막 사람의 소개가 나오게. 그래야지 일이 빨리 진행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터득하면 참 쉬운데 그거를 되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베풀어라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애터미의 비전은 뭐니 뭐니 해도 내 밑에 뭔가 멤버십이 늘어나고 포인트가 늘어날 때 그 비전을 보더라고요. 밥 사주고 이런 거는요, 비전을 잘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부터 마트 체인지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키워주고 싶잖아요. 그럼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그 사람만 계속 수당을 넣어주세요. 아무도 없을 때는. 이걸 자꾸 나도 사람이 없는데 그거를 분산시키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 사람을 집중해서 여러분 싸움을 할 때도요. 만약에 10명이 있어. 10대 1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다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얻어 터지겠죠. 그래서 이러잖아요. 영화에서도 한 놈만 pes다 이러죠. 한 놈만 자꾸 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 놈을 딱 집었으면요. 그 사람 돈 될 때까지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편해져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알아들었을 때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게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둘, 넷, 여덟 늘어나다 보니까요. 이 1년 만에 오토 판매사 되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 사업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쉽나? 이걸 왜 어렵게 느꼈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거만해졌어요. 거만해졌어요. 다시 이렇게 겸손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유튜브에 남겼던 게 제 초창기부터 그 바닥 다지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심자의 그 마음을 갈 때 그렇게 옛날 영상을 보면 내가 저랬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지금의 상태는요. 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8년 차 됐죠. 그럼 말 똑같은 거 얼마나 상담 능력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후원 능력 되죠. 그러니까 저를 보면요. 절대 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계속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내가 자꾸 변화를 하셔서 바꿔! 바꿔!
바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모든 거를 바꾸면서 달라 보이네 이러다가 내 스폰서를 붙였을 때 그 비전을 봤을 때 같이 함께 뛴다면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이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을 자꾸 쫓아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강하죠. 강하다 보니까 튕겨져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지 말고 그 밑에서 빨리빨리 그냥 빨리 하세요. 나왔을 때. 왜냐면 제가 해본 결과 강한 사람 밑에는 되게 순한 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야 신기하다. 강한 사람 밑에는 되게 착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도 얘기해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순한 양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강한 사람 밑에 순한 양들을 잘 케어를 하면요. 또 그 사람들끼리 또 잘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 밑에는 순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맞춰서 케어를 하면 되고요. 또 순한 양들 옆에는 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리더십 있는 사람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가 섞여 있는데 그게 이제 강한 사람이 있다 보면 결국은 또 튕겨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한 양들을 빨리 키워서 하다 보면 소비자의 집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색깔을 맞춰서 그 강하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자꾸 데리고 다니면요. 오히려 조직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이 하든 말든 그냥 그 사람 알아서 하게 냅두고 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 파트너들이 없어지는 게 좋으세요? 있는 게 좋으세요? 우리는 임페리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조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지우라는 거를 지우셔야 돼. 지우셔야 돼. 왜냐면 쟤는 그냥 돈 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자꾸 얘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데려가서 뭔가 얘를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밑에서 빨리 찾아가지고 그 사람도 각자 알아서 하든 말든 그냥 그 밑에서 알아서 하게끔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더 잘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그 밑에서 계속 했을 때 오히려 더 멀리 밑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스폰십 때문에 잘 또 따른다. 아시겠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파트너가 일단 냄비형인가 뚝배기형인가를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냄비형이면 그 밑에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금방 들어가요. 왜? 빨리 알아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못 알아듣는 파트너가 나오면 본인이 화가 나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빨리 찾는 거. 그리고 뚝배기형들은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 나왔을 때는 스폰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감자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푹푹 찔러보면서 그 밑에를 하고 계속 비전 제시를 툭툭 던지시면서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 9년까지도 9년 뒤에 나왔던 분도 있습니다. 제 위에는. 그리고 내 파트너 이제 막 시스템도 슬슬 타기 시작했고 아직 에이전트인데 슬슬 타기 시작했고 포인트도 맞출 줄 알고 직접 주문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제품도 막 전달하고 가입도 시키고 그리고 뭐 스폰서도 다 이렇게 관심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해. 막 소개도 시키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럴 때 자꾸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자꾸 가리키려고 하는데요. 절대 가리키려고 하지 마셔라. 어떻게 알아?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칭찬을 해주면서 당신을 시켜줄 테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나한테 붙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재미가 붙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스스로가 그 복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 밑에를 빨리 내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그 사람한테 뭔가를 뭐 해라 이렇게 해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특히 높은 스폰서를 붙였다고 이 사람이 펑크를 냈어. 이거를 펑크를 내면 어떡하냐고 절대 꾸짖지 마셔라. 그러면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트너가 이제 누군가가 있다 그랬을 때 제가 남편도 만나주고요. 언니도 다 만나줄 테니까 저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막 미쳐가지고 필리핀에서도 주문이 들어왔고요. 뭐 미국 뭐 저기 어디야 또 독일 막 독일에도 친구가 있고요. 막 그 명단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막 법인카드로 애터미 물건 살 수 있어요. 막 이러고 주방 세제 저 일종 진짜 좋네요. 저거 품절인가 계속 질문이 올라온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나이가 어리고 똘똘하다고 그 사람을 셀프 리더 만들겠다고 가르치는 순간 튀겨나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요럴 때 더 관리를 잘 해줘가지고 더 뒤치닥을 잘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그 관리를 다 해줘서 그 사람의 좌우가 막 움직이게끔 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게 돼요. 자기가. 고마워서. 그리고 비전을 보게 돼서 돈이 되게, 이거 진짜 돈이 되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펑크를 내더라도, 아, 괜찮아. 다음에도 있는데, 뭐, 내가 잘 얘기할게. 되게 바쁘신 분인데,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어려우니까 너 시간하고 다음에 한 번 시간 내볼게. 그러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그래야 머무르지. 거기에다가 막 티까 이거 얼마나 힘들게 맨 시간인데 이러면 이제 튕겨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의 마인드가 막 재밌잖아요. 요즘에는요, 제가요, 어떤 마인드가 생겼냐면, 아, 연세가 있어도, 아, 연금도 나오고 심심한 사람들은 애텀이 딱이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9세인데, 연금 400만 원씩 나와. 혼자 살아. 자식들 잘 됐어. 사모님 돌아가신 지 돌아가셨대요. 그럼 혼자 있어. 그럼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근데 애텀이라는 뭔가 일거리가 그러니까 연금이 나오니까 사실 일은 안 해도 되지만 뭔가를 한다는 그 의욕이 생기니까요. 재미를 붙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가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먹게 되고 제품도 또 후원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업이 또 잘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입도 시키고 해모임 매출도 뜨고 막 이래가지고 그 좌우 포인트 보는 법에 재미를 붙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움직이더라? 그 위에 전달한 젊은 그 며느리와 아들이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적극적이게. 그래서 그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우리 아버님의 주변에 인맥이 많은데 제가 한국에 올 때 아버님 좀 따라다니면서 거기 인맥 좀 파야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비전 보고 스스로 우러나와서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자몰. 아자몰에서 제품 얘기해 시스템의 안착은 인원수가 많아야 결국 승리자예요, 여러분. 복제. 가장 쉬운 걸 복제해야 되는데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듣는 거는 가장 쉽죠. 근데 여기까지 안 치는 거가 어려우지만 나 혼자라도 꾸준히 타다 보면 그 복제가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복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고객센터 응대하기가 되게 힘든데 두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나는 떨어져 있어. 그러면 한 사람은 나랑 통화를 시키고 한 분은 본사에다 전화를 시켜서 스피커폰으로 해서 본사와 나와 통화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여기 미동이 탈 건데요. 이럴 때 통화가 되죠. 스피커폰으로. 그럼 아, 여기 어르신이라서 통화가 어려운데 좀 여기 옆에 계시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다 들려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밖에서 했거든요. 오늘 비가 막 잠깐 왔었거든요. 그때는 스피커폰끼리 하면요. 이 잡음 때문에 선이 이게 찌직찌직해서 잘 안 들려서 항상 스피커폰으로 양쪽 다 켜서 할 때는요. 조용한 곳에서 하세요. 시끄러운 곳에서는요. 서로 안 들려서 아까 취소될 뻔했어요. 저도 밖에서 통화하다 보니까 예? 예? 막 이래가지고 다음에 한다는 거를 조용한 곳에서 하니까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거 팁은 비 오는 날이나 밖에서는 이 스피커폰은 막 잡으면 찌찌거려서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 아자몰을 이제 좌우 내 거, 본인 거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직급을 유지하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어차피 우리가 국장까지 240만을 채워야 되니까 본인 거에 누적을 시키시고요. 직급이 유지되시는 분은 본인 하위에 선택하면 그게 후원 수당으로 이제 하위 매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사나에 판매사 유지가 계속 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아자모를 주문할 때 그 소실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소실적으로 해놔다 보니까 그게 합산되니까 직급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내 파트너가 다 안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그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요.